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관리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이나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장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 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도 내 공동주택 거주 비율도 꽤 높은 걸로 아는데요. 어떤가요? 예, 충청남도 주택 거주 현황을 보면 총 주택수 85만 호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이 55%인 46만 호, 빌라 등 아파트 외 공동주택이 7.5%, 그래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62.5%고 단독주택 비율은 36.1%입니다. 앞으로 공주택의 거주 비율이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간혹 뉴스를 통해서요, 공동주택 관리하는 분들이 입주민들의 갑질에 시달린다라는 보도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현장에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주택관리사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다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관리비 통장의 경우 입주자 대표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복수임감으로 관리하는데요. 이 회장 본인이 단수임감으로 수차례 바꾸기를 반복하여 이를 관리소장이 막자 앙심을 품고 본인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서 피살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17년형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지난 5월에 서울에서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그리고 협박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엄청난 공분을 샀는데요. 이처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종사자에는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인 전기과장, 그리고 회계 담당인 격리직원, 시설 담당인 당직근무자, 미여원, 경비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민원인과 대면 접촉을 하기에 갑질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전이 된다거나 수도 공급이 안 된다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리고 청소가 안 된다거나 그리고 층간소음이 발생하거나 주차 민원이 발생하고 하물며 아파트 주변의 공사장 소음까지 아파트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관리소장 자살 및 피살 사건이 14건, 그리고 폭언 및 폭행은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계가 작성된 예를 들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LH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된 폭언 건수가 5년간 3,05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까지 이 통계를 작성할 경우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실제 충남 지역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적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행히 충남 지역에서는 이런 자살 사건이나 피살 사건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폭행 및 폭언 사건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까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던 관리소장이었는데요. 입주민에게 주차 단속을 할 경우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저희 직원들을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가스통을 들고 와서 전부 다 이제 뭐 불태우겠다는 이런 협박도 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층간 소음이나 층간 흡연,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사무소에 발생한 그 민원 자체를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 해주면 이게 악성 민원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갑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을 어겨서라도 민원을 처리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줄 수가 없으면 이거를 지자체나 아니면 도청에 민원을 넣어서 그 도청에 민원을 넣으면 저희가 감사를 좀 받게 돼 있거든요. 그 민원과 상관없는 감사를 받게 돼 있어 갖고 이게 또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요, 종사자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런 사건 사고를 겪게 되면은
입주민들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그 소장들도 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받기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전화를 또 안 받으면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에 대한 또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협회 차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사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주로 관리사무소장들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주택관리사 및 종사자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효율적인 관리 업무 수행을 통한 관리비 절감, 공동주택의 수명 연장,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립된 법인입니다. 협회는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과 주택관리사의 자질 향상 및 윤리의식 고치를 위한 교육활동, 그리고 주택관리사 업무 지원 및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04년 주택법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본회를 비롯한 17개 시도회 및 166개 지부, 그리고 3개의 산하기관을 갖춘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고요. 충남도에는 충남도회와 14개 지부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라고 하면요, 주로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근무 환경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주택관리사는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1990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작년 2020년까지 제23회 6만 385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직에는 17,000여 명의 주택관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유시설인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그리고 안전관리, 회계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문화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 및 중앙집중 난방 방식의 아파트, 즉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에 법적으로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70여 개의 법이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데요. 그 책임에 비해 근무 환경은 아직 사회적인 눈높이나 기준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취업 이후에 평균 근무 기간이 12개월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도 지금 만연해 있군요. 이로 인해서 고용 불안이 좀 만연해 있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1년 동안 관리소장이 8차례나 바뀌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관리사에 대한 신문부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실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인데요. 관리 현장에서 사적자치 원칙과 그리고 공공성이 충돌하여 법과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서 독립적인 관리 업무 수행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네, 앞서서 입주민 갑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협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말씀드린 인천에서 발생한 고 이경숙 주택관리사의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어서 변호인단도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가해자 엄벌 등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는데요. 일선 현장에서는 폭언이나 폭행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경우에도 본인의 불이익을 염려해서 외부에 거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회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협회에 회원권익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회하고 각 시도회마다 회원권익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협회로 말씀을 해주시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에는 변호사와 노무사를 채용해서 대처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 협회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인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부당한 업무 간섭이나 갑질을 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작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부당한 업무 간섭을 할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처분할 수 있는 처벌 근거 조항이 개정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까지는 좀 요원한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고소나 고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각 지자체마다 갑질 신고센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사 협회, 그리고 입주자 대표 연합회, 그리고 행정관청,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요즘 결성이 된 경비원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분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처벌이 아닌 소통을 통한 해결책을 좀 마련해 보고요. 그리고 중대행위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우리 그 버스 운전 같은 경우 운전사에 대한 폭행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공동주택도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가중처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종사자에 대한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 간섭을 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그 주택관리사 배치 시에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사를 임명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좀 논의됐으면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2개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사를 시범적으로 지자체에서 임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충남에서도 이런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사를 배치를 한다면 공공성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갑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요, 종사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서산시 의회에서 지난 2월에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천안시에서도 지난 4월 12일에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남도청에서도 4월 30일에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작년 11월에 예산군에서 경비원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 그리고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갑질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그리고 신고 및 조사에 대한 사항과 포상 규정을 하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우선 그 충남도 내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아산, 당진, 그리고 다른 시와 군의 요청에서 충남도 내 모든 지자체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속 조치의 사례로는 천안 지역에서 단지별 상생선언을 준비하고 있고요. 단지별 상생선언을 한 단지는 상생선언 인증 마크를 각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비치를 하는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관리사무소에 전화 연결 시에 통화 연결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그 안내문과 그리고 그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천안시 의회와 그리고 천안시청 주택과와 그리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검토가 된다면은 갑질이나 이런 부당한 업무 간섭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동주택 종사자들이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공동주택의 경우 미화원이나 경비원 그리고 시설관리자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자들이 휴게 장소가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계단 밑이나 지하 점공구,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관리 종사자들은 그 근로계약 형태도 단기 계약, 그리고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과다한 민원 처리로 감정 노동에 좀 시달리고 있고요. 또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자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밀폐 공간에서 질식 사고나 청소나 조경 작업 중에 추락 및 전도 사고가 많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관리사무소는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관리사무소 업무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인데 실제적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그 전화 상담 민원이 굉장히 많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 노동에 인한 그 재해로 우울증이나 자살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좀 발생이 되고 24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로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공간이 아닌 지상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지상에는 현재는 관련법 때문에 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완화해서 휴게 공간이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감정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 정부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건설이나 제조업 이 부분에만 좀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공중주택 관리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정부 사회의 관심과 지원 확대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더불어서 입주민들과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층간소음이나 흡연, 주차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로 인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진주에서 화재나 살인 같은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입주민 간 소통과 그 건전한 그 소통 문화가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한데요. 입주민 간 소통 사례를 좀 보면은 지난 4월에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주민 도시농부 학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해서 선정된 아파트에서 텃밭 가꾸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뜨거운 호응을 좀 얻었고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 효소를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 효소를 만들어서 입주민들한테 효소를 보급해주고, 그리고 효소를 담그는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 간의 소통이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널리 좀 전파를 시켜서 모든 아파트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이 덜 되도록 그런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층간소음 예방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 입주민한테 편지 쓰기 행사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도 내에서도 아랫집에 편지 쓰기 행사를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연계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들을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예, 공동주택 종사자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이며 그리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이자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입주민의 관심과 배려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주택관리사, 국민이 신뢰하는 주택관리사가 되어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택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의 근로자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또 우리의 이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존중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에 멍드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보호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